자, 도체, 반도체, 절연체 나누는 분류 기준이 띠틈띠간격으로 분류를 하고 띠틈띠간격이 넓을수록 절연체, 좁거나 없으면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요? 도체가 된다고. 중간 정도면 반도체가 되는 거지. 자, 상온에서의 자유전자 수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도체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수치로 표현한 거, 전기전도도라고 표현을 해요. 전기전도도를 좀 알려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슨 법칙을 이해를 해야 돼? 오묘 법칙부터 시작해야 돼. 오묘 법칙,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전기 저항이야. 전압을 높였어. 그러면 누가 변할까? 전류가 변한다는 거야. 왜 전류가 변한다는 거야? 저항은 전압이나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값이 아니야. 물질의 고유값이라고. 물질 자체가 결정하고 있어. 물질이 뭐가 결정을 하니? 물질 자체의 길이가 결정을 해. 길이가 길수록 전기 저항이 큰 거지. 전압을 높였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고. 단면적, 서피스는 뭐야? 단면적이야.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줄어들어. 좁으면 저항이 커진다는 거야. 단면적이 좁으면 저항이 커진다는 걸 생각해봐. 도선이 굵기가 어떻게 되면? 가느다르면 얇아지면 저항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전류 잘 못 지나간다고. 도로라고 생각해봐, 도로. 넓은 도로는 가기 쉽잖아. 전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기 쉬운데, 좁은 도로는 가기가 어려워. 저항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 내용이거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중학교 2학년도 다시 되돌아가야 돼.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진짜로 중학교 2학년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인정하지 않더라고. 못하는 애들일수록. 자, 어쨌든, 길이가 길수록 전기 저항이 크고, 단면적이 좁을수록 전기 저항이 커.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재질이야. 다시 누가 결정하는 저항이야? 재질이 결정하는 저항, 재질. 한마디로 구리가 저항이 크니 아니면 나무가 저항이 크니? 나무가 저항이 크죠. 고무나 나무가 크죠. 전류가 아예 못 들게 막아버리니까. 알겠나요? 물질의 종류가 결정하는 저항을 비저항이라고 해요. 재질이 결정한다. 물질의 종류가 결정하는 저항을 뭐라고 한다고? 비저항. 읽을 때는 선생님이 비저항이라고 읽기도 하겠지만 얘를 그리스 로마 문자로 뭐라고 읽어요? RHO. 뭐라고 읽어야 돼? H는 묵음이니까 로. 알겠나요? 로라고 읽는 거야. 알겠어요? 로라고 합니다. 물질이 재질이 결정하는 저항이야. 다시 뭐가 결정하는 저항이야? 재질이 결정하는 저항입니다. 그런데 전기전도도 시그마는 로우분의 1로 결정된대요. 다시 뭘로 결정된대요? 로우분의 1로 결정된대요. 그래서 재질이 저항이 커? 그러면 전기전도가 작아. 재질이 저항이 작아? 전기전도가 당연히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서 이 세 가지 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적는 것보다 선생님 새로 넣어준 책에다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이게 있지 않을까요? 전기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166쪽에 있대. 다시 몇 쪽에? 166쪽에. 자, 몇 가지씩 기억해 두시라고? 세 가지씩, 전기전도와 관련된 내용, 세 가지씩 기억해 두세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자, 전기전도를 이해하려면 총 몇 가지씩을 써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세 가지씩을 써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도도는 해가지고 문제를 좀 이따 풀 거고요. 이 세 가지씩을 가지고 푸는데 얘는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씩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세팅돼서 나오는 거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다시 R은 S분의 뭐라고? 로 L. 다시 R은 S분의 로 L. S분의 로 L. 이 식은 당연한 거니까 역수만 취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따로 외울 게 없잖아. 그쵸? 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얘도 잘 안 나오니까 얘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얘가 제일 중요한 식이야. 어떻게 보면 R은 S분의 로 L. 제일 중요한 식입니다.
또 하나, 비저항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온도에 따른 비저항 곡선. 로우 값이 재질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얘가 온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변할 수 있대. 다시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 T, 템퍼러처 도시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물결이 하나 있네? 이 물결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프에서의 물결의 의미는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나요? 도수분포표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생략. 그걸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이. 그래서 시험 문제 틀렸대. 미친 새끼들, 진짜. 아, 진짜 처음 보는 거네. 사실 이 차이가 너무 어떻게 돼서? 커서 중간 어떻게 돼? 생략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비저항이 큰 거.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재질이 큰 거. 절연체가 되겠죠? 얘는 무슨 체예요? 반도체겠죠? 맨 밑에는 뭐가 돼? 소체가 되겠죠? 그럼 절연체, 왜 온도가 높아지면, 반도체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왜 전기 전도도가 좋아질까? 전기 전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비저항이 줄어들었고. 알겠어요? 전기 전도가 왜 좋아질까? 비저항이 줄어들고 전기 전도가 왜 좋아질까? 자유전자수가 증가해서. 다시 무슨 전자수가 증가해? 자유전자수가 증가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공급받는 전자들이, 완전가에 있던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전도띠로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자유전자수가 많아지지. 전류는 전자 많이 지나가면 전류 센 거야. 알겠어요? 다시, 자유전자가 많아서 자유전자가 잘 지나갈 수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전기전도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유전자수, 오른쪽 지워야 되겠다. 자유전자수가 증가해서, 다시 무슨 전자수 증가해요? 전자수 증가해서 전기전도도 좋아지고 비저항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온도가 높아지는데 왜 비저항이 줄어들고 갈까? 자유전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자유전자는 전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렇죠? 방해하는 정도가 커졌잖아. 전자가 잘 지나가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커진 거잖아. 왜 누가 방해를 하는데 도대체? 중학교 때 나와. 누가 방해를 할까? 중학교 2학년 지식에 나온다고. 원자핵이 방해를 해요. 다시 뭐가? 원자핵이 방해를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는데 원자핵이 어떻게 방해를 해요? 진동이 활발해져. 다시 뭐가 활발해져? 진동이 활발해져. 얘들 막 직선 운동하진 않아요. 진동 회전 정도는 하는데 이게 활발해지니까 전자 지나가는데 플러스인 녀석이 전자 마이너스 지나가는 걸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막아. 골키퍼가 졸라 활발해. 지나가는 걸 다 막아. 그럼 전자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럼 전류 잘 못 들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원자핵 진동이 활발이야. 원자핵 진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지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고 비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해석 알고 계시고, 요즘 한때 최고의 관심사 MK99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MK99라는 물질이 만들어져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 MK9가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지 아니? 초전도체.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얘가 뭐가야? 초전도체야. 도체는 도체인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도체죠. 어떤 특정 온도가 돼버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 비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방해를 하지 않고 쭉 간다는 얘기야. 에너지 손실이 없어. 에너지 손실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굳이 발전소 지을 필요 있니? 어디다 지어놓고? 북극이나 저기 사막이나 이런 쪽에다 지어놓고 전선만 땡겨오면 그냥 에너지 손실 없이 여기까지 다 공급받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 공장, 회사에다 공급받는데 중간에 오면서 손실되는 양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빵 처리할 수 있어. 손실되는 에너지가 0이 돼버려. 와. 초전도 현상이 만들어지면 전기를 절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기가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럼 그 많아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고 쳐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애플을 넘어서는 기업을 우리나라 가질 수 있어. 알겠니? 그게 상용화가 된다면. MPA가 어떤 거야? 상온초 전도체야. 다시 뭐라고? 상온초 전도체야. 왜 상온초 전도체가 중요하냐면 얘가 보통 마이너스 192도, 3도 C 정도 돼야지만 보통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 알겠나요? 마이너스 200도씨 넘어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 이게 임계온도인데 임계온도가 너무 낮단 말이야. 이걸 어디까지 끌고 오면? 상온까지 끌고 올 수 있으면 대박인데 중간이 단계가 없어 지금.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상온이 돼버린 거야. 와, 그게 사실이었으면 대박인데, 근데 왜 걔는 초전도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왜 그걸 아직 증명을 안 해요? 초전도체라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전도체가 한 가지 더 현상이 더 있는데, 임계온도 이하에서 비저항이 몇이 되는 현상하고 0이 되는 현상이 초전도 현상하고, 또 하나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반자성체가 되는 현상이야. 다시 뭐가 되는 현상? 반자성체. 자석 위에다가 다시 뭐 위에다가?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 띄워놓으면 얘가 떠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왜? 초전도체 임계온도 이하에서 뭐가 돼버려? 반자성체니까 위로 자기장이니까 얘는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서? 아래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야. 반대로. 응? 반대로 자기화되는 녀석이야. NS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기부상열차에 이용되는 이걸 찾아낸 거야. 무슨 온도에서? 상온에서. 이 현상은 찾아냈는데 얘가 비저항이 몇이 되는 걸? 0이 되는 걸 논문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 알겠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인데. 이것까지만 찾아낸 것만 해도 대박인 거지. 엄청난 건데, 근데 이게 이용할 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진짜 되는, 이걸 갖다가 쭉 당겨서 고온조선도체, 상온조선도체를 만들어내면 정말 대박인 거야. 알겠나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건. 대박인 거야. 애플이 뭘 만든 것보다 더 대박이야? 휴대폰을 만든 것보다 더 대박인 거예요. 진짜 대박인 기술이거든요.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산업혁명, 최고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1차 산업혁명만큼 최고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고려대에 때, 고려대에 그 교수님 계신데 약간 사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애들이 수업은 듣는데 꼰대랑 사짜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교수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던데. 어쨌든 어제 고대 신소재공학과 들어간 제자애가 놀러 왔어. 걔는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신소재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 포항공대 박사과정까지 지금 갖고 있는데, 걔는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하는 무슨 과학기술 경연대회 아니면은 신기술, 과학 신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못 사는 나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간단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못 사는 거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참여해.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 물론 자사고긴 하지만 내신 2.34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고대 신소재공학과를 1차 합격해버립니다. 왜? 뭐가 빵빵해? 얘는? 생기부, 스펙이 빵빵해. 쓸 자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연대회 혹은 누가 장학금 준다고 하면 어떤 거 발표를 해서 장학금 준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고 다니더라고. 그런 거. 근데 그걸 아는 애들도 없어, 별로. 근데 걔는 그걸 잘 찾아다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장학금 되게 많이 받고, 또 하나는 그런 걸 학교의 측에서 뭔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외부들하고 연결돼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학생회관 같은 데 가면, 학생회관이 아니라 어쨌든 대학 가면 그런 것들 막 놔두는데 그런 자료들이나 혹은 과 사무실이나 이런 데 오거든요. 그런데 넣어가지고 장학금 받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저것도 했어. 교환학생 신청까지 했어. 그래서 독일로 유학도 갔다 왔어. 6개월 정도지만 짧게 교환학생으로 6개월 정도 갔다 오고, 독일에 가봤더니만 이 기계 쪽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발전이 덜 돼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쪽이 발전이 덜 돼서 그래서 조금 별로라는 얘기도 들었어. 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놀러 왔거든. 박사과정 하면서 포항에 있다가 놀러 왔는데, 포항에 있다 놀러 왔지? 그랬더니만
포항이 학교 다니는 건 맞는데 6개월 동안 또 저기 뉴욕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추천해줘가지고 뉴욕을 갔다 왔는데 뉴욕을 왜 갔냐라고 했더니만 뉴욕에 있는 IBM이라는 회사에서 연구소가 있는데 IBM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를 연구하는 쪽, 반도체 소자를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거기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반도체잖아요. 010101 조합의 디지털 방식이야.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배우게 되면 01 조합의 게이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게 되는데 디지털이잖아. 컴퓨터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인공지능 하는 거는 답이 딱 OX만 결정되는 거야. 중간도 있고 그 중간에 중간도 있어. 중간도 있어. 연속적인 자료값을 아날로그라고 하고 OX 그냥 딱 떨어지는 값을 뭐라고 하는 거야?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날로그 방식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대세라서 OX로 떨어지지 않는 전압의 세기가 어떻게 주어지냐, 아니,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반도체가 그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물질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열심히 해서 너희들도 니들이 꿈을 걔처럼 좀 펼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어. 열심히 사는 아이야. 걔들이 니들만 할 때 왔어. 지금 딱 유식이에 왔어. 걔가. 유식이에 와가지고 물리 선행 배우고 뭐 물리 나중에 수업 듣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이런 게 많아서 수업 끝나면 남아서 끝까지 질문해. 악착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 악착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렇다고 애가 뭐 이빨 꽉 깨물고 악착 같냐? 그냥 그게 생활화돼 있어, 그냥. 내가 모르고 근데 당연히 알고 질문해야지. 뭐 내가 알 때까지 좀 선생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도 계속 물어보고 그런 친구야. 너무 잘 컸어, 역시 그런 애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많은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안 좋고요. 머리가 좋지를 못해서 수능 문제를 빠르게 시간 안에 푸는 건 되게 못했어. 얘는. 그래서 학교 내신은 뭐 어쨌든 수능 문제, 기출 문제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해서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수능을 잘 보긴 힘들어. 왜? 수능은 어떻게 봐야 되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봐야 돼. 풀어보는 친구들은 알 거야. 스피디하지 않으면 죽어, 수능은. 알겠나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 아니면 오히려 수능 잘 보는 애들 똑똑한 건 맞아. 맞는데 왜 빨리빨리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푸는 능력은 수능이 맞는데 그렇다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 잘 기억해 두시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니들 인생에 있어서. 자, 소체 반도체 절연체에 대한 구분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 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 반도체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 띠팀 띠 간격이 중간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0켈빈 상태에서는 원자가 띠에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다시 뭐에만? 원자가 띠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고 전도띠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응? 근데 얘한테 이제 뭘 가하면? 열을 가하면 얘네들 에너지 흡수에서 그냥 에너지 흡수에 요 차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차이만큼 흡수해? 차이만큼 딱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지 않아. 딱 차이만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전자가 발생한 거야? 자유 전자가 발생한 거고 이 자리에는 전자가 있던 뭐가 발생을 해? 빈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빈 공간의 명칭을 뭐라고 해? 양공. 옛날에는 이 양공을 좀 서서도 주려고 그러네 진짜. 옛날엔 이 양공을요 빈 공간이라고 해서 전기를 갖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플러스 전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전화를 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대요. 알겠어요? 요즘에 교과서에서는 그냥 양공은 그냥 플러스 전화를 띈다라고 본대요. 빈 공간이지만 무슨 전기를 띈다고 그냥 보통 얘기한다고? 플러스 전기를 띈다라고 얘기한다고. 전자는 당연히 무슨 전기를 띄어? 마이너스 전기를 띄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0켈빈 상태에서는 저련체처럼 나타납니다. 왜 0켈빈 상태에서 저련체로 나타나? 다시 반도체인데 왜 0켈빈 상태에서 저련체로 나타나? 0켈빈 상태에서 무슨 전자가 없어서? 자유전자가 없어서 뭐처럼 나타난다고? 뭐처럼 행동한다고? 저련체처럼 행동한다. 저련체로 볼 수 있다란 말이야. 저련체를 아예 볼 수가 있어. 0켈빈 상태에서의 반도체는 뭐라고? 저련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적어놓으세요. 0켈빈 상태에서 반도체는 뭐라고? 저련체. 적어놓으시고 0켈빈 상태에서 반도체는 저련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저련체라고 해도 돼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겠어? 그러면 이때 뭐가 발생한다고? 자유전자하고 뭐가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양공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 전자와 양공이 쌍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번에는 문제를 좀 몇 문제, 한두 문제 풀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알겠죠?